이 일요일에 당신은 그것을 설명하기도 전에 선택받은 자라는 무게를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가슴이 이미 조여오는 아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그 날이 말을 걸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상에 맞지 않는 조용한 부르심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일치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압박감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산로 응답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낭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눌러대는 숨겨진 선물의 아픔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목받아야 할 신호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왜 이번 일요일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간의 여정, 이 당신이 서 있는 계절을 이름 붙이고 왜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 첫걸음이 바로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묻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당신의 영이 당신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음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피곤한 채로 잠에서 깼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밤이 그 일을 끝내지 못한 것처럼요. 방은 고요했을지라도 생각은 그렇지 않았고 그런 종류의 침묵은 소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따르고 전화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도 여전히 가슴속에서 같은 당김을 느낍니다. 그것은 숨겨진 소명이 평범한 곳까지 당신을 따라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빨래가 개어져도 일이 시작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것은 당신 곁에 인내심 있는 증인처럼 앉아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청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어깨조차 마음이 미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몸은 종종 입이 정리하기도 전에 진실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삶이 깨어날 때 위안은 더 얇게 느껴지고 옛 일상들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결과를 강요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긴장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인식하라고 요청합니다. 때로는 소명이 아직 형성 중이기 때문에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 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지연의 처벌이 아니라 성장의 무게입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혼란은 성장을 거절처럼 다루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계절을 신중하게 읽는 법을 배운다면 이미 당신의 영혼이 의심하는 것과 논쟁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황함 대신 안정감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을 더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종종 첫 번째 잡이입니다. 당신은 단지 경청하도록 초대받았을 뿐인데
확신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 뜨기 전 부엌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전등 하나 켜져 있고 한 손에는 머그잔을 들고 다른 손은 카운터에 얹혀 있습니다. 커피는 식어갑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계속해서 같은 내면의 질문으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력을 보고 싱크대를 보고 출입구를 봅니다. 표면적으로 그날은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영이 표면이 전체 이야기가 아님을 아는 것처럼요. 이것이 많은 소명이 실제 삶을 향해 압박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설거지, 업무 이메일, 끝나지 않은 대화 한가운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평범함을 약간 어색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분명한 신호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호란 다시 잠들 수 없다는 끈질긴 느낌,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면의 극적임이 아니라 당신의 응답의 정직함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안고 있는 것을 추측하는 데 지쳤을 때 그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간의 여정매 은 모든 지연을 재앙으로 바꾸지 않고 그 긴장을 읽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지, 재지향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넘어선 무언가를 놓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 차이를 이해하면 모든 조용한 순간을 판결처럼 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모든 고요함이 같은 것은 아니며 모든 닫힌 문이 쳐버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음이 그 자체의 해석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더 앞서 있고 더 빠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며 비교심이 당신의 주의를 빌려갑니다. 시계가 째깍거리고 메시지는 답이 없으며 다급함이 당신의 기다림을 자기의심으로 바꾸려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당신의 삶을 측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숨겨진 선물은 공적인 압박으로 강화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일정 위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자랍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늦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지혜는 늦음이 항상 잃어버린 것과 같지는 않음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소음 속에서도 계속 경청한다면 진짜 투쟁은 당신의 주변의 속도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허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잠긴 문 뒤에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계절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안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밖에서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훈련되고 있습니다. 일은 계속되고 식사는 준비되고 심부름은 처리됩니다. 여전히 더 큰 이야기가 표면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상적인 의무들 안에서 살면서도 구별된 존재로 느껴지는 긴장을 느낀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순간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지만 덜 외롭게 만듭니다. 지연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전히 말하려고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날은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압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한다면 분별 대신 산만함에 따라 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든 작은 일이 더 큰 질문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지만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먼저 지쳐가고 그러다 마음이 방어적이 됩니다. 곧 좋은 일조차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순환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자신에게 말하지만 나중에가 현재에서 계속 빌려갑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선택받은 삶은 공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직함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경청을 계속 미룰 때 비용은 놓친 방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에 서서히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회피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 이번 일요일이 당신을 압박하는 것을 이름 붙이는 순간이 되게 하세요. 모든 짐이 같은 것은 아니며 모든 기다림의 계절이 같은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조용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박수 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인내를 요구하고 어떤 것들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준비될 때까지 억지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긴장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간단한 표시로 댓글에 777을 입력한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세요. 그 숫자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표류 대신 인식을 선택한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것을 이름 붙일 때 당신은 명료함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놓치고 있던 것을 들을 공간을 갖게 됩니다. 갈등은 당신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불신하도록 배운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실망이 신중함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설명해 버리는데 능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중함은 현명할 수 있지만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면의 촉발이 의심으로 마주할 때 분별은 더 조용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아차리도록 초대받았는지 묻기보다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압박은 그 패턴을 매우 빠르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현실주의인 것처럼 가장해 온 곳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내심이 조용히 회피로 변한 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함께 움직여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침 없는 인식은 또 다른 형태의 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간의 여정 당신이 이 계절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느려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재건하고 있는지, 한 장을 닫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로 들어서고 있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정리하고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명료함은 당신이 그날을 안고 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하기보다 응답하게 돕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빠른 답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더 느린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의 조임, 손의 피로, 턱이 긴장을 계속 붙잡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같은 대화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문턱을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은 단지 불확실성에 지쳐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황을 예언과 혼동하고 고갈을 종결로 혼동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되
서둘러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차이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멈추어도 됩니다. 때로는 가장 신실한 일은 서두른 해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수동성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안고 있는 무게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대화를 이상하게 얇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소 짓고 질문에 답하고 여전히 논의되는 것에 닿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운명으로 고립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삶이 존중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음은 침묵 속에서 형성되려 하는 것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은 당신을 연기하게 만듭니다. 어떤 방은 당신을 숨쉬게 만듭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당신을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목소리에게 당신의 내면 전체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료함이 자라는 곳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음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가까이 보지 못하게 하는 작은 의무들로 옵니다. 때로는 책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피로 기능합니다. 피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성찰할 에너지가 없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안정시킬 실천들을 계속 미룹니다. 지연은 덜 중요한 긴급 사항들을 중요해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편지함, 심부름, 스크롤, 끝나지 않은 목록에 의해 밀려납니다. 당신은 긴장을 느껴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압박감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은 사라져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끄는 것에 대해 더 의도적으로 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진실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시점이 옵니다. 당신은 내면의 당김이 무시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거룩한 불안정을 고쳐야 할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이 일요일이 당신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돌아서지 않고 경청하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떨림과 신뢰를 동시에 붙잡도록 요청합니다. 그 전환은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부르심을 익사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바꿉니다. 정직한 주인은 종종 방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문입니다. 흙 아래에 숨겨진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지상에서 그것을 부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리켜 준비되었다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겨짐은 무용함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 주변의 어둠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성의 일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소명은 강화되는 동안 덮여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보여줄 수 없는 성장에 대한 인내입니다. 흙은 씨앗을 발표하지 않지만 그것은 섬깁니다. 덮인 것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곳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 흙 안에서 뿌리들은 조용한 노동을 합니다. 그것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퍼져 압박에 맞서 씨앗을 단단히 지킵니다. 형성은 종종 이렇게 일어납니다. 의식도 없고 증인도 없이. 당신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깊은 일이 처음에는 항상 보이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뿌리들은 박수를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깊어집니다. 당신의 삶도 비슷하게 강화되는 계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느리게 느껴지는 것은 당신을 안정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신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여줄 수 없는 발전을 알기 위해 표면의 징표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도 여전히 일입니다. 그것이 사적이라고 해서 덜 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흙은 또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빽빽하고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호하는 그 같은 곳이 당신이 일어나려 할 때 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기대, 과거의 습관, 과거의 두려움의 저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있던 곳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비유안의 반대입니다. 성장을 느리고 어색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씨앗은 그것과 논쟁함으로써 땅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항하는 것을 통해 자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저항은 의심, 지연, 변화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과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정이 실제이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고 없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한 줄기가 어둠을 통해 솟아오릅니다. 첫 번째 열림은 작고 거의 놓치기 쉽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덮인 것은 더 이상 숨겨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묻혔던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압박받았던 것이 뻗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식이 이론에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전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무언가는 더 이상 표면 아래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을 원합니다. 그것은 공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지도록 형성된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움직임을 인식할 때 당신의 이야기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도 인식합니다. 한때 지연처럼 느껴졌던 그 같은 숨겨진 일이 이제는 준비의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어려움이 아름답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간의 여정은 그 움직임을 더 안정감 있고 덜 두려움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름 붙이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을 위한 언어를 제공합니다. 전자책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그 열림을 연기하도록 요청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종종 감사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귀환은 실체가 되기 위해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혼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침대에 앉아 전화를 잡기 전에 숨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삶에 있는 부르심이 두려움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차분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신실해지기 위해 더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용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숨겨진 일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계속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계절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나타나기를 요청하는 곳을 저항하기를 멈출 때 한 가지 신실한 실천은 하루의 첫 결정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방을 조용히 하고 손을 가슴에 얹고 무엇이 긴급한지 묻기 전에 무엇이 진실인지 물어보세요. 이러한 문턱에서의 멈춤은 아침의 압박을 모든 선택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은 계속 돌아오는 그 한 질문을 적어두고 그것을 일들 아래에 묻기보다 그것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쓰기는 숨겨진 짐을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들지 않고 가시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신호를 소음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은 작은 행위들이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가 정직하게 머물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보살핌의 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누구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줄지 결정하기 전에 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당신의 명료함을 강화하고 어떤 분위기가 약화시키는지 알아차리세요. 당신은 모든 어려운 곳을 해롭다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지만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에 대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면, 만약 패턴이 당신의 주의를 계속 둔하게 한다면, 만약 환경이 당신을 기도하는 사고에서 계속 멀리 끌어당긴다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보호는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은 당신의 내면 삶을 당신에게 맡겨진 무엇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하나의 경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조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힘도 여전히 힘입니다. 때로 보호는 다시 움직이기 전에 숨 쉴 시간을 주는 닫힌 문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깊이를 얻을 수 있도록 속도가 거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서두른 반응을 막는 멈춤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개방된 움직임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비는 항상 가속이 아닙니다. 자비는 리듬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무언가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놓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당신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보살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계를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안내자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다음 결정은 실제가 되기 위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료함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과정을 존중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정직하게, 자신과 더 부드럽게, 당신의 시간과 더 조심스럽게 말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옷을 입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응답이 당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계절과 일치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오늘 전체 미래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음 신실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 걸음은 밖에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황 대신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처럼 작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취한 작은 걸음은 마음의 전체 방향을 다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씨앗의 이미지가 당신에게 남았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세요. 명료함은 장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단순하게 하세요. 요점은 누구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당신의 주의가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표류 대신 준비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동요를 설명해 버리는 대신 응답하기로 선택합니다. 마음이 작은 방식으로 예라고 말할 때 전체 내면, 삶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렬은 종종 한 가지 정직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 당신이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군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친 한 사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사람, 실망이 신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멈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떠오른 누군가와 이것을 공유하세요. 특히 그들이 온유하거나 지쳤거나 조용히 방향을 찾고 있다면요. 때로는 보살핌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의 손에 단어를 놓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당신은 의미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격려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숨겨진 것이 가시적으로 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보이고 나누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사람이 경청하는 방식을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마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하나의 명확한 계약을 맺게 하세요. 당신은 도착했다고 가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큰 과정에 속해 있음을 인식합니다. 단순한 정체성의 선언으로 댓글에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입력한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세요. 그것을 공연이 아니라 확인으로 말하세요. 그것이 의심이 더 크게 말하려 했던 곳에 내리게 하세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당신을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그날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종종 숨겨진 성장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보면 조각들이 다르게 맞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의 무게, 불안한 아침, 식은 커피, 답 없는 질문, 가슴의 조용한 아픔, 이 모든 것이 같은 대화의 일부가 됩니다. 그 부르심은 압박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그 숨겨진 것은 결코 숨겨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받고 형성되고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저항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커밍의 가장자리였습니다. 심지어 멈춤조차도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항상 친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대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방을 더 큰 경외심으로 읽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을 걷는 다른 방식입니다. 한 의미에서는 더 느리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더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평화가 설 자리를 줍니다. 당신은 이끌림을 받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가 없으며 신실하기 위해 확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방에서 평범한 일과로 선택받은 마음이 될 수 있으며 여전히 거룩한 것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이를 붙잡고 형성되는 것에 당신의 영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당신에게 부러지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분명해지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숨겨짐을 무용하다고 부르고 지연을 패배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불안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